UNH.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 이게 리스크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를 남겨 먹나,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얘네들의 마진이 한 1%밖에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근데 2.5%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규제를 덜 당한 거지. 이게 포인트였거든. 피파가 지적한 것도. 그게 가장 큰 리스크니까 그걸 봤을 때 1%를 넘어가면 좀 안전한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굉장히 센 거라고. 근데 그렇게 나온 거야. 알고 있었는데 이건 복불복이었으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예측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규제 당국에서 예측을 할 때는 1% 미만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야. 근데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숫자였거든. 피파도 그건 불가능한 숫자일 거라고 얘기했거든. 그냥 경고만 하는 걸 거라고. 근데 그대로 나온 거지. 시장은 거기에다가 미스프라이싱을 한 거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거의 망할 거라는 수준. 그러면 이제 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오른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거지. 굉장히 큰 리스크였거든. 알고 기다리는 거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겨 먹는다고 뭐라고 했던 거라고. 근데 그 의료보험 하는 애들이 그거 안 남겨 먹으면 뭘로 장사하냐는 거지.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면 위험한 거고, 숨통은 트인 거지. 왜냐면 얘가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거든. 시장에 그런 애 많아. 은근히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인데도.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미인대에서 밀려난 거 아니야? 이유가 오해면 미스프라이싱인 거고, 그것만 찾는 거지. 버핏이 그걸 오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고, UNH는. 마이클 베리도 들어왔었는데 걔는 버핏이 들어왔을 때 팝을 했을 거 아니야. 알려줘갖고 그때 털고 나갔어. 걔는 장기로는 거의 안 봐. 그러니까 숫자가 맞으면 들어오는데 딱 그것만 먹고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버핏은 그걸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버크셔는 그걸 본 게 아니고, 얘는 그럴 애가 아닌데로 싸다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버핏 지금 매수 단가보다 훨씬 낮아. 너는 그 사이징을 거기에다 맞춘 거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 여전히 싸. 리스크가 하나 사라진 거니까는 스카우트 이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네가 그러니까 두 개를 클리어한 거야. UNH 클리어 됐지? 줌도 거의 클리어하고 있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원래 포트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안전빵으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딱 바닥 짚고 다 간다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니까. 근데 내 산수가 맞았다라는 걸 확인만 하면 그러면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안전빵인 거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확인 안 된 애들이 있어, 사실은. 시장이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안 가지. 장기적으로는 안 갈 수가 없다고. 한두 번 장사 아니야. 애들이 말로만 장기 투자라 그러지. 다들 말로는 그러지. 장기 투자인데 바로 내일 팔아먹는데. 딴짓거리를 해야 된다고. 딱 맞춰놨으면 솔직히 할 게 뭐 있어. 산수 맞아갖고 포트 만들어놨으면 할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 호라이즌이 3년 이상이라며, 10년이라며. 근데 할 게 뭐 있냐고, 솔직히. 할 게 있다라는 게 신기한 거지. 그럼 딴짓거리를 해야지. 근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오늘은 왜 안 오르나, 왜 떨어졌나, 그리고 자빠졌고. 장기가 되면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게. 자기 호라이즌을 거짓말한다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구라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애를 들어와갖고 3년 두고 가겠다고?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되겠다는 거지. 바로 튀지 않을까. 이 정도 들어왔으면. 버크셔도 들어왔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다 버리는 거고. 조금만 흔들려도. 아마 나머지 애들도 그럴 거야. 조금만 회복한다 싶으면 좀 과자값 좀 벌고 튈 거야, 아마 애들. 오래 불안하게 견디다가 짝 자기 매수 단가 부근에서 움직이면 오랫동안 불안불안한 거야. 그리고 한번 경험이 쌓이면, 거기서 툭 치고 내려가는 경험이 몇 번 쌓이면 못 버틴다고?
그럼 그걸 버티게 해주는 힘은 산수밖에 없다고. 응. 그게 명확하면. 그러면 딴짓거리를 해도 불안하지 않고. 사실은 딴짓거리가 자기 성장인데. 내가 지금 몇 개를 한 거냐? 최근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메인을 두세 개를 늘린 건데. AI로 영상도 만들고 막 영화도 만들고. 그걸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뭔데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피파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소설을 영화를 만들었잖아. 일주일 동안 해봐서 만들었으니까 그 짬밥으로 그 도메인으로 투자 방법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 스킷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그걸 내가 안 해봤으면 이어질 수가 있냐고. 그 다음 단계로 못 이어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때도 그러잖아. 나를 보고도 전기범프 트릭을 쓰지만 너를 볼 때도 전기범프 트릭을 쓰거든. 쟤도 저 정도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야, 그 내가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피파가 원문을 긁어와갖고 지가 고치더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선무당들이 무섭다라는 거고, 선무당이 아는 십장인 척하는 것도 무서운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령탑에 앉아 있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엉뚱한 대로 배를 끌고 가니까.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다 뭘로 봐야 되냐면 인센티브로 봐야 돼. 왜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 몰라서 그러면 선무당인 거고, 알면서 그러면 장사친 거야. 그건 달라질 게 없다고. 인비트윈도 있기는 해. 그레이 에리어가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딱 크게 나누면 두 부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네가 선택해야 돼. 얘가 장사치라서 그러는 건지 선무당이라서 그러는 건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끌려갈 이유는 없는 거야. 진짜로. 들어줄 이유도 없어. 사실 나 같으면 안 들어줘. 그냥 내 경험으로만 얘기를 해줄게. 내가 통대 나온 남자지만 번역으로 한영과를 나왔잖아. 근데 그 이후에도 언어들은 여러 개 하잖아. 내가 리딩 컴프리헨션은 사전이 있으면 하거든. 그게 내가 지금 하는 게 7개국어 8개국어야. 근데 번역은 못 한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아마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번역을 할 거야. 그냥 사전 하나만 있어도. 근데 나머지 언어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근데 읽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언어들 있잖아. 옛날에 너무 오래돼갖고 모르는, 완전히 까먹은 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심지어 러시아어. 근데 저것도 읽을 줄은 알아봐도 조금만 연습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피파 있잖아. 이거 나 다 번역해. 읽을 줄 아니까. 토커나이즈 할 줄 알고. 얘가 도와주면 못할 게 없고요. 다 다듬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프로페셔널로 먹고 살겠다고? 불가능하다고. 이 정도 하는 애가 얘만 데리고 일을 해도 그 번역 품질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감수는 누군가는 해야지. 그걸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그 감수라는 게 라벨일 뿐이잖아. 그냥 어디다가 붙이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품질 감수가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내놓으려는 마케팅이지. 근데 그 수요가 사라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큰 무슨 어디서 책이 들어왔어. 많이 팔릴 만한 책이. 그런 걸 번역하거나 영화를 번역하거나 그런 매체가 아니라면 실수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대충 하는 애들도 얘 끌고 가서 하면 내용에 전혀 지장이 없어. 번역하는데. 그리고 언어를 하나만 잘하면 되거든. 다듬는 데 필요한 건 결국은 그 언어니까.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 정도만 하면 돼. 거의 리어 네이티브로. 그럼 나머지 언어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읽을 줄만 알면 돼. 그냥 버벅버벅 되더라도 어디서 잘라 읽는 줄만 알면 번역이 가능해진다고. 그럼 그 수요가 굳이 필요하냐는 거야. 없지 앞으로는. 그게 일순간이라고. 그게 어느 순간 일이 안 들어올 거야. 내가 그런 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 써봤으니까. 발로 뛰는 사람이 나는 사스파컬립스 같은 얘기를 하면 내가 실제로 도구들을 써보고 이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 똑같아. 통번역을 내가 해보잖아. 실제로 통번역을 한 놈이고 평생 밥 벌어먹은 놈인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대체될 거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 실제 해봤으니까.
니즈가 사라질 거라고 거의. 그건 거짓말을 내가 할 이유가 없거든. 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실드를 쳐줄 이유도 없고. 제일 먼저 없어질 게 번역이야. 다시 얘기해 줄게. 너도 아직까지는 그걸 모를 수 있어? 어? 옛날에는 GPT가 됐건 클로드가 됐건 내 스타일을 잘 몰라. 오래 걸렸어. 그걸 학습시키는데. 학습을 시키거나 파인 튜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얘한테 퓨샷 이그샘플을 주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려줬어야 됐어. 근데 얘랑 지금은 오래 대화를 하잖아. 그럼 내 글쓰기 스타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요. 번역 스타일도 파악을 하고 내 말하는 스타일도 파악을 해. 그래서 그렇게 오래 대화한 애한테 번역을 시키면 비슷하게 나와. 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뉴트럴하게 나오질 않는다고. 정말 내가 쓴 것처럼 나온다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짧은 얘기는 하지만 손자병법이 한자로는 6,000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짧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 영어하고 한국어까지 붙이면 꽤 길어. 13편이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지가 그걸 원본을 보고 원전을 갖고 온 건 거야. 영어랑 한국어를 갖고 왔는데 너무 어색하다 그러는 거야. 지 스스로 이건 아빠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는 거야. 그리고선 뭐라 그랬냐면 개편이 1편이거든. 1편을 자기가 번역을 해볼 테니까 내가 보고 판단해 달래, 고쳐달래. 그리고 자기한테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근데 얘가 했어. 잘했어. 잘하긴 했는데 몇 군데가 좀 어색해. 왜 그랬나 봤더니 영어 원문이 그러니까 그 한자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고 얘가 영어 원문을 번역을 하는 거야. 영어 원문을 번역을 하는데 한자를 번역해도 되거든? 모르지 않으니까. 근데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데 고어체로 돼 있다고. 그게 영어 고어체. 지들도 번역을 하다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before라는 걸 ear 이런 그 옛날 고어체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약간 오역을 했더라고. 야 그렇게 어색하게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내가 고쳐줬어. 그랬더니 그 고쳐주고 나서 얘가 다시 했거든. 그랬더니 거의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아빠 스타일 알잖아. 구어체고 굳이 이게 내가 번역을 해서 책을 내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소통하기 쉽게 구어체로 다 바꾸는데 영어 원전도 필요 없어. 너 충분히 할 줄 알잖아. 한자도 만약에 빼먹은 거 있으면 네가 기억하는 거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치고 영어도 다 현대로 바꾸고 구어체로 바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어도 아빠 스타일 아니까 1차적으로 원패스로는 네가 다듬어. 그거 10분 걸렸다고. 13편 다 하는데.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다 했어. 이제 아빠가 다듬어. 그러더라고. 그게 2차 패스야? 내가 필요하면 다듬는 거야? 만약에 출판을 할 거면? 그리고 얘한테 다시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뭐가 되냐면 학습을 한 거잖아. 내 스타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됐잖아. 그러면 2차적으로 다른 걸 해. 그래서 뭐 그 오자서 병법 이런 걸 내가 번역한다 그래봐. 그럼 거의 내가 손을 댈 이유가 없어져. 그러는데 번역을 커리어로 삼는다고? 그건 아니야. 완전 다른 게 딴 사람들 자기가 딴 업무가 있고 이걸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반대처럼 잘 쓰지도 못할 뿐더 어차피 할 일에 돈은 나오니까 그냥 맡기는 게 편한 거야. 분량도 많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나 같은 놈이 드물긴 한데 존재는 해. 어느 분야든. 그럼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얘네들을 데리고 그런 업체를 차릴 수가 있어. 그럼 혼자 아는 십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통역사, 번역사 100명을 갈아치우는 거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만약에 마음을 그렇게 먹어봐. 그냥 이 시장 잘 되겠는데? 내가 그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에이전시를 차려. 그리고 혼자 100명, 200명 일을 하는 거야. 그거 외부에서는 알 리가 없다고. 내가 몇 명 데리고 일을 할지. 그리고 단가를 후려쳐도 되거든. 10분이면 끝날 일인데 그냥 100명이 하는 일을 받는 거야. 그거 내가 못할 것 같냐? 그래 안 하잖아. 내가 할 수 있잖아. 어떤 놈인가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장에 그런 애들이 없지 않다고. 그걸 느끼는 순간 할 거라는 거지. 그게 경쟁인 건데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데서 굳이 그걸 커리어로 삼을 이유가 있냐는 거야. 게다가 이 통번역 시장은 이미 적폐야.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미 1%, 2%만 돼도 힘든데 새로 들어갈 애들이 있냐고.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위험한데 새로 직업을 이걸로 갖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통번역은 쉴드를 못 쳐줘. 없어질 거야. 주판이야. 내가 안 쓸 거거든. 내가 만약에 언어를 잘 못해? 그래도 난 하나도 안 불편할 것 같거든. 더 그거 한 게 언뜻 보기에 코딩을 하는 엔지니어보다 그래도 통번역사가 더 안전해 보이잖아. 왜냐면 얘네들이 코딩을 훨씬 잘해 보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코더들이 통번역사보다 먼저 사라질 거다. 근데 왜 그게 아니냐면 코딩은 잘못하잖아? 되게 크리티컬해. 안 돌아가. 박살이 나.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이 정도로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데 오역? 그 정도는 퉁쳐져. 우리가 뭐 극장에서 오역 난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하긴 한데 얘처럼 중요하진 않아.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 정도로 위험한 게 아니거든. 프로그램은 코딩은 뭐가 하나 안 되면 그냥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단 하나만으로도. 근데 통번역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고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역 없는 책이 있어? 없다니까? 근데 오역 수준에 해당하는 코드는 단 한 줄도 나오면 안 돼. 아예 프로그램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야, 그 부분이. 여전히 코딩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유고, 이쪽은 살짝 블랙박스여도 상관이 없어, 통번역은. 인간의 언어는.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그거 오해야. 코더들하고 통번역사하고 비교를 한다면 코더들이 훨씬 오래 살아남아. 물론 이것도 피라미드 상위야. 그러니까 그것도 통번역사도 마찬가지야. 좀 엔트리 레벨? 의미 없어. 원래 의미가 없었는데 그것도 상식이야. 평균적이면 어차피 옛날부터 위험했던 거야. 다른 사람한테 대체될 수 있으니까, 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근데 얘네들이 그 분야에서는 훨씬 뛰어난 애들이거든. 지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실력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어차피. 지금 커리어 직전에 있는 애들도 위험하지만 이미 커리어에 있는 엔트리 레벨 애들, 커리어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 티어도 위험한데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애들, 대학을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제일 안쓰럽고, 더 충격과 공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입시 준비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더 황당한 거고. 초딩, 중딩, 고딩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몇이나 제대로 정말 신경을 쓰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커리어를 하냐는 거지. 그냥 일단 스카이 가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잖아. 왜 가야 되냐고, 왜. 왜 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냐고. 야, 내가 오죽했으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언어쟁이 말쟁이였으니까 평생 말이 좋아서 지금도 썰 푸는 게 좋으니까 그걸 살잖아? 근데 내가 옛날로 돌아가잖아. 이걸 알고 돌아가잖아? 그리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통대 안 가. 그럼 당연히 그지. 아예 외대를 안 갔을 거야. 아니, 대학을 안 갔을 거야. 아니, 고등학교를 안 갔을 거야. 그거는 좀 과격한 거고. 내가 뭐 하러 가야 되냐?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면 그거는. 내가 고등학교 안 갔을 거야. 중딩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갔을 거고. 그리고 뭔가 결과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그럴 거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중삐리 고삐리라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안 간다고. 그것도 충격과 공포 아니야? 그게 교수들이고 학부모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 길막을 하시면서. 나이 들면 대부분 그렇게 되지. 그것도 정규분 보니까 95%가 그렇게 돼. 현실 안 주고 뭐 안 해보려고 그러고, 약간 어떤 식으로든 위기가 한꺼번에 올 텐데. 조선 말기에 그 벼슬을 못한 자제들이 적폐가 돼갖고 나중에 어떻게 터졌는지를 보면 뻔하잖아. 지금 애들이 일자리가 없을 텐데 계속 적폐가 돼갖고 다들 똑같이 벼슬만 바라고 있는 거고, 정해져 있는데 골마 터지지. 그러다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잖아. 무질서. 차라리 세상이 엎어지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일부 사람들이 과격화된다고.
근데 알고 보면 이미 오래됐잖아. 이 문제는, 교육 문제는. AI가 없었어도 오래된 문제라고. 골물대로 골물 문제인데 AI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터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뿐이라고. 여전히 중세교육, 반세기를 지금 중세교육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달라져도. 아니 그냥 단순히 산수를 해봐도 적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남아있겠냐고. 그렇게 애들이 떼거리로 그것만 바라고 모여 있는데 어떻게 뭘로 대체를 하냐고. 어디 일자리가 있어 그런 일자리가. 응? 판사, 변호사, 사자 돌림 그 자리가 그렇게 많아? 매년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다 진짜 이제 다 갈리면 엔트리 레벨 갈리고 엔트리 레벨 다음엔 인터미디어리야.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고 그 상위 1%만 살아남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다 어디 가냐고 그 사람들. 다 주식시장으로. 그 농담 아니라니까? 다 시장으로 몰릴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벼락거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라도 안 하면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또 한꺼번에 터질 거라고. 이미 터질 김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나 좋아하는 거고 망가지면 다 남 탓을 하게 돼 있어. 그렇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딱 정말.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질 직업이거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딱 요게. 근데 이것도 상위 1% 아니야. 그리고 이건 매뉴얼 레이버에 가깝기 때문에 힘들잖아. 회전율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만 가능한 거지 근데. 제프리 힌튼이 그랬다고. 안 없어질 직업 얘기하면 꼭 한 얘기가 그거야. 플러머. 노가다 뛰라는 거지. 근데 조금 지나잖아? 정말 로보틱스가 가면, 그쪽으로 가면 플러머도 불안정하지. 아직은 그렇다는 거지. 그것도 좀만 생각해봐. 옛날 같으면 화장실에서 뭐가 터졌어? 그러면 플러머를 불렀잖아. 백원공이나 이런 양반들을. 근데 지금은 일단 사진으로 찍어. 그리고 클로드나 GPT한테 물어봐. 피파한테 물어봐. 여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걔가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또 플러머를 부를 이유가 없어. 근데 그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지. 아니야, 나도 그랬어. 저거 비대 고치는 것도 걔가 그렇게 고치라 해서 그냥 한 방에 고친 거야. 내 말은 옛날만큼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냥 간단하게 고치는 거는 애들이 다 간단하게 고친다는 거야. 얘네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대체는 못하지만 이 밑에 있는 티어 흔했던 수요 그거는 이제 못한다고. 가벼운 수요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어도비가 싸다고 하지만 어도비를 가볍게 쓰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어도비가 돈을 벌 수 없는 애들이라고.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면 프로페셔널이 아니면 가볍게 쓰는 애들이라 가볍게 그냥 AI 도움을 받으면 끝나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피그마나 캔바나 이런 쪽으로 가거든. 어차피 어도비 쓸 애들이 아니거든. 그 정도로 전문적인 도구를 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플러머가 들고 오는 도구 상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전문 도구 상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렌치 하나나 스패너 하나나 집에 도라이버 하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걸로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대체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위에 살짝 고층까지도 플러머를 안 부를 거라는 거지. 그냥 GPT가 알려주면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서 어디 가갖고 이 쿠팡에서 이거 사갖고 끼면 돼. 그래갖고 내가 실제로 고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왜냐면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어. 저거 있지, 워터 로잉 머신, 워터 로어. 그게 바퀴가 나갔어. 확산이 났어. 나 그 이름도 몰랐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뭐라고 불러? 뭐라고 뭐 할 법이 없잖아. 거기 들어가 있는 그 베어링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다 표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찍은 거야. 찍어서 얘한테 GPT한테 물어봤어. 그때 GPT한테 그 GPT 5였나 그랬거든. 걔가 그거 다 알더라고. 다 알아서 아마존에 가면 이 이름을 치면 나온대. 그 가봤더니 그 진짜 그 규격의 베어링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워터로워 그 브랜드가 있거든. 거기에 맞는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갖고 한 달 만에 와서 좀 오래 걸렸어. 한 달 만에 와갖고 교체하고 끝났어.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걸 수리를 받거나 사설에 가서라도 샀겠지, 근데. 새로 샀거나 그래야 돼? 그럼 돈이 얼마가 들겠냐고. 근데 이거 몇만 원에 그냥 퉁쳤거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퍼처싱 파워는 떨어지는 거라고. 총체적인 퍼처싱 파워, 구매력은. 그게 실사례들이야. 거기서 느끼는 거라고. 아, 이 수요는 사라지겠구나. 가볍게 고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재주가 없어서 그 좀 불안해서 사람을 부르던 수요는 사라질 거라는 거야. 실제로 나도 그렇게 해서 거의 안 부를 수준에 왔으니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걸 알았어. 찍어서 물어보면 된다라는 것도. 그 수요는 다 사라진 거라고. 그럼 나중에 우리 동네에 플러머가 한 10명 필요했으면 한두 명 살아남을 거라는 거야. 오래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로스 도메인이 많지 않아. 그냥 통번역 일만 하지 자기 도메인을 넓혀갖고 진짜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짬밥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면에서도 질이 떨어진다고? 크로스 도메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던 사람이 워렌 버핏 책을 번역한다든가 그러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뭐 기술적인 걸 번역을 하든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인공지능 번역을 하든가 그러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면에서도 얘네를 못 이긴다고. 얘네는 크로스 도메인이니까 무슨 수로 이기냐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위 이 위 꼭대기에 있는 애들, 이미 적폐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이미 충분하고 그건. 그럼 새로 뭐하러 들어오냐는 거야, 이 레드오션에. 웃기는 얘기 아니냐? 내가 번역을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 나 같은 놈이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흉이 되는 거지, 번역계에. 한 명이 들어가갖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일을 할 테니까. 매번 하는 얘기지만 안 해봐서 그래. 안 써봐서 그렇고 실제로 써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써보거든. 나처럼 써보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보니까 도구를 실제로 끝까지 써봐야 되는데 건디가 프로덕션으로. 케이스고. 내가 정교훈포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밑으로 접을 거 아니야. 나처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정도는 해야 살아남는다고, 이 바닥에서. 얘네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쓰는 사람들이랑. 뭘로 살아남겠다는 거냐고. 그러니까도 안 써보고. 프로페셔널이잖아. 그럼 프로페셔널하게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프로페셔널이 아니게 써보잖아. 간단하게 써보고 막 무료로 써보고 $20짜리 써보고. 그럼 $200짜리 쓰는 애들 어떻게 이길 건데. 걔네들이 진짜 프로페셔널 한 거거든. 프로덕션에 쓰는 거고. 그럼 걔네만큼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현실이 보이지. 근데 그 정도 현실을 보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지. 내 밑으로 접은데 정교훈포인데 95%, 99%가 안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하고 있다? 현실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주식시장처럼 미스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 커리어도 미스프라이싱을 하는 거고 세상 자체를 미스프라이싱 하는 거야.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자기 몸값을 미스프라이싱 하는 거라고. 커리어를 잘못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장에 95%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현실 세계에서도 95%가 그렇게 하고 있겠지. 자기 몸값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걸 올릴 생각도 안 하고 바뀔 생각도 안 하고 안 한다니까. 그리고 써봤냐. 내가 옛날에도 그랬거든. 후배 애들한테도 이거 구글링은 좀 하세요. 그러면 저 구글링은 하죠. 물어보면 뻔하잖아. 그냥 검색하는 수준이야. 구글링의 개념이 없었어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AI는 좀 쓰세요. 프롬프팅은 좀 하세요. 그러면 다들 한다고 그럴 거라고. 열심히 한다고. 정말? Which I strongly doubt라고. 99%가 잘못 쓰고 있다고. 근데 그게 두 번째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 현실이 그렇다고 얘기해도 안 해. 말을 해줘도 보여줘도 안 하는 게 또 정교훈포라고. 95%, 99%가 안 한다고. 왜? 남들도 안 하니까. 그게 평균이니까. 뭐 저렇게들 그냥 사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세상이면 나이키가 Just Do It을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못 팔아먹는다고. 너무 뻔한 거라. 안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Just Do It이. 네가 아직도 그 일을 하니까 학교에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라도 하고 머리라도 굴리는 거야? 그쪽으로?
네가 그 일 안 하잖아? 아니 이제 아예 그쪽으로 머리도 안 굴릴 거야. 이 머리 굴리고 사고 실험할 시간이 아깝거든. 그쪽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정말 끝난 거 아니야? 이쪽은 이미 적폐였어. AI가 없었을 때도. 아니 이미 그랬지. 근데 AI가 들어와서 적벽대전을 하는 거야. 화공을 하는 거야 그냥. 불을 싸지르는 거라고. 나는 이제 그건 책 번역은 안 한다고 선언을 했었잖아. 그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거 하고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하고 그 이후에 몇 개 더 하고 안 한다고 출판사들한테 다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왔다고. 근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거 2 나왔던 거 알아? 그게 아세모글루 그거는 누가 봐도 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지. 그 시공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거 해달라고. 저 은퇴했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더럽게 난감해 하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거 할 사람이. 그래갖고 그냥 좋은 분들 찾아보시라고.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 혹시 믿을 만한 분 어디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 솔직히? 못 찾겠지. 솔직히 못 찾지. 나만큼 내 실력 문제가 아니고 나만큼 OCD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 내가 그거 하느라고 역사책만 몇 권을 읽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정규원포 트립으로 없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괜히 엉뚱한 사람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세모글러랑 주고받은 메일만 몇 통인데 아세모글러가 나중에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에디터를 했어야 된다. 왜냐면 틀린 걸 내가 너무 많이 잡아냈거든. 네가 에디터를 했어야 된다고. 거기 나온 사진들 다 틀려 막.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잘못이고 에디터. 아니 그 사람이 잘못이라기 좀 그런 게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진이 있는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알잖아. 그 엄마가 아기를 뒤에 등에 업고 있는 포대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투표하는 장면이 있어 그 책에. 그 사진을 쓴 거야. 죄페니스라고 쓴 거야. 나는 이거 뻔히 봐도 알잖아 한국 사람인 거. 그래갖고 메일을 보냈거든. 이거 재패니스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출판사에서도 사과하고 나 사과할 것까지는 없는데 내 기억으로 지금까지도 잡아서 보낸 게 30 몇 개인가 그랬어. 실수한 거 잡아서 보낸 게. 그러니까 내가 그게 그런 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할 놈이 있을까. 근데 그때 계약금으로 받은 게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다 책을 샀다고. 관련 역사책을. 그걸 다 읽고 한 거라고 찾아보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옛날에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 인유럽 내가 안 한 거. 그러니까 책들에 꼭 나오는 거 있거든. 시스터 브라더. 형인지 누나인지 오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 다 나이 알아야 되거든. 언제 그거 한지. 다 틀린 거야. 아니 나는 그게 희열이 아니고 찜찜한 거지. 그게 틀리는 게. 어쨌든 그 과정. 왜냐면 이게 저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역자가 욕을 먹거든. 역자가 틀린 것처럼 저자가 틀린 건데. 내가 브레네 브라운한테도 보낸 거 알아? 브레네 브라운도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모든 책이 틀린 거 다 있어. 나 내가 했던 것도 틀린 거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저자랑 연락이 쉽지 않았지. 그래서 브레네 브라운도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냥 네 맘대로 하라 그랬어. 걔도 딱 진짜 쉽게 안 끝나겠는데 네 맘대로 해. 라저 오스본도 그랬다. 라저 오스본은 느낌이 뭐였냐면 아예 손을 놨어. 진짜로. 지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손을 놨어. 왜냐면 그 책이 컨셉은 좋은데 얘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솔직히 저자가. 컨셉은 좋았는데. 적당히. 근데 공교롭게 나는 그걸 2개를 다 했잖아.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그러니까 아마 라저 오스본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틀린 게. 역사상 순서도 다른데 막 그렇게 지적해서 보내고 똑같아서 걔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어디 한국에 번역한다는 듯이 네가 알아서 해 알았으니까.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게 극찬이었지. 네가 에디터였다고. 네가 에디터였어야 한다고 그러는 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애가 있으면, 그런 애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쪽에서 딱 한 명이면 된다고. 그리고 피파 같은 그 모형 하나 데리고 하면 일당백이라고.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네, 그 직원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 잡무를 할 그거 필요하지. 내가 몇백 건을 아니 몇십 건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게 오해인 거야. 네가 못 봐서 그래. 연석아, 다시 생각해봐. 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고. 진짜 쓰는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본 적이 없다고. 너는 100권 번역하는 게 어려워 보여? 나는 1000권도 번역할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데 그 품질 유지하면서 할 것 같다고. 지속 가능하냐는 거지. 지속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가 안 써봐서 그러는 거야. 그 품질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모를 거라는 거지. 또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어떡할 건데, 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사고 실험을 해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시장에 그런 애가 존재한다는 거야. 나 혼자는 아니니까. 분명히 나랑 비슷하거나 내 위도 있다고. 그럼 그런 애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애가 사업을 하면 그 밑으로 접어라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믿어. 혼자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건. 내가 얘기하는 사람을 둬야 된다는 건 잡무야, 잡무. 심부름 시킬 사람.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업무적으로는. 오히려 방해만 돼. 사람이 끼면. 다른 부분에 사람이 끼면. 딱 사령탑 하나면 된다고. 아니면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딱 한 명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휴먼 인 더 루프가 아니고 휴먼 앳 더 헬럼이라고. 사령탑 하나. 거의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원래도 일을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AI 도움을 받으면 AI 오그멘티드 슈퍼휴먼이라고. 그 애들은 뭐 원래도 어디 가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개념을 잘 몰라. 어느 정도 생산성이 뛰어난 애들인지 모른다고.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일당 100이 일당 1000이 되고 일당 10,000이 되는 거야. 그럼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다고. 걔네들이 다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시장은 몰라. 걔가 혼자 한다라는 걸. 여럿이 하는 줄 알아. 옛날에 내가 뭐 할 때도 그랬다고. 여러 명이 하는 줄 알았어. 나 혼자 한 건데. 실제로 그랬다니까? 내가 락스 책 쓴 것도 혼자 6챕터 쓴 거야. 2달 만에. 나머지 애들 6개월에 한 챕터 쓰는데.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일을 많이 받는 거고. 내 말은 그런 애들이 옛날에는 먹는 파이가 요만큼이었으면 지금은 AI 도움을 받으면 거의 다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못 볼 뿐이지 사람들이. 컨택 능력 되는데 안 하잖아. 이게 내가 할 이유가 없으니까.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왜 너가 잘 뛰어야 되는데. 능력과 의지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너도 그것도 오해라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 은퇴한 사람이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면서 능력도 비슷한 사람이면 무섭다는 거지. 경쟁자니까 그 사람이. 그럼 사고 실험을 해보라고. 나는 지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할 뿐이야.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할 거 아니야. 이기겠냐고 그러면.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애들이 못 이기지. 근데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어.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라. 뻔한 얘기라. 그럴 것 같잖아? 상당히 그럴 것 같잖아? 그냥 그쪽으로 가 그러면. 큰 사고 실험이 필요하지도 않아. 이건 그러겠네. 너무도 그럴듯해. 별로 변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